예, 미적분학 2, 오늘은 미적분학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4.5절, 14.5절 체인 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미적분학 1 또는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체인 룰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런 상황이죠. 자, y equal fx. 그러니까 요거는 이 얘기는 결국 x 값이 y 값을 결정하는 상황이고요. 또 그런데 여기 이 x가 또 어떤 또 다른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러면은 y 값은 x 값에 의해서 결정해 주고요. 그렇죠?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이 함수 f가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x 값을 또 t 값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게 함수 g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 변수 t의 값이 y의 값을 결정하는 셈이네요. 그러면은 t 값이 변할 때 y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dt, dy, y 값에 대한, t 값에 대한 y 값의 순간 변화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t 값이 델타 t만큼 변할 때의 y 값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하자. 그러면 이 비율을 생각하고 이것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순간 변화율 dt dy죠. 우리나라에서는 dt dy, 분모, 분자 이런 게 순서로 읽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로 읽을 때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그래서 dy dt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체인 룰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결국 x가 매개가 되는 변수가 되는데 그 변수에 대한 순간 변화율을 끼워 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dt dy는 dx dy 그 다음에 dt dx 그렇죠? 예, dx dx가 이렇게 끼어 들어간 형국이죠. 물론 이건 자체는 변수는 아닙니다. 이건 다 극한값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뭐 흡사, 뭐 분수에서 이렇게 분자분 뭐 끼얹는 것 같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분수 자체는 아니겠지만 뭐 그와 비슷한 형태로 써지니까 암기하는 데는 어렵지 않죠. 그래서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매개가 되는 것으로서 x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에다가 t에 대한 x의 순간 변화율을 곱한 것과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체인 룰입니다. 일변수 함수의 체인 룰. 요거를 이제 함수 입장에서 보면 dt dy니까 그러니까 f랑 g를 합성을 하면 y 값이 t에 대한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f와 g를 합성한 함수가 여기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의 미분은 dy dx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함수 f의 미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 f에 대한 미분에다가 dt dx니까 이 함수 g에 대한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f에 대한 미분과 g에 대한 미분을 곱한 것이다. 다만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t로 나타나는 변수 t를 가지는 함수니까 결과물도 t에 대한 어떤 수식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gt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온전히 이것이 결과물이 t에 대한 어떤 수식으로 나타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는 사실은 같은 뜻인 거죠. 자, 이와 같은 체인 룰을 이변수 함수에도 적용해 보자 하는 것이
이번 섹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이 되려면 관련된 함수들이 다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요. 약간 단순히 뭐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저번에 이제 differentiable의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모든 함수들은 differentiable 하다라는 가정하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x, y, z 세 개의 변수가 등장하는데 g는 xy를 변수로 가지는 함수 f의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x가 또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지고 y도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어지는 상태예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함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변수 g의 값은 변수 x와 y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개를 보건대 또 x의 값은 t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y의 값은 또 t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변수 g의 값은 t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변수 t에 대해서 변수 g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t에 대한 g의 순간 변화율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d로 쓸 때는 이 상황은 z가 오직 t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t 값만 있으면 g의 값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d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운더리, 라운드 표시한 거는 여기서 보면 변수 x 혼자서만 g의 값을 결정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변수 y도 결정돼야 g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는 이제 partial derivative 편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미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 표시를 합니다. 그렇죠? D와 라운드 표시, 요 노테이션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변수 함수의 체인 룰이란 건 뭐냐 하면 t에 대한 g의 순간 변화율은 g를 x로 편미분한 것에다가 t에 대한 x의 순간 변화를 곱하고 또 비슷하게 y에 대한 g의 편미분에다가 t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을 곱한 것이다. 이것이 이변수 함수의 체인 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매개가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위에서는 온전히 y가 y가 또 x 하나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이렇게 됐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매개가 되는 그 xy가 혼자서 z값을 결정하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z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이 식을 머릿속에 넣어두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g라는 것이 f의 함수 값이니까 여기 라운드 g, 라운드 x는 라운드 f, 라운드 x인 거죠.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 마찬가지로 라운드 g, 라운드 y는 라운드 f, 라운드 y인 거죠. 그렇죠? 이건 같은 거니까. 자, 이것이 이제 이변수 함수의 체인 룰. 우리말로는 연쇄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란 말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간단히 왜 이게 성립하는지 좀 이유를 알아둡시다. 이유를 알아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활용할 때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좋으니까. 자,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z 값은
xy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xy는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예요. 그럼 t 값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델타 t만큼 변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t 값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x 값과 y 값도 변하지요? 그 x 값과 y 값의 변화량을 각각 델타 x, 델타 y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x 값, y 값이 변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z의 값도 변하겠죠. 그 변화량을 델타 z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변수 함수가 디퍼런시어블 하다는 것의 정의를 기억하세요? 그 정의는 어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델타 z가 요와 같이 기술되는 값과 동일하다라는 것이 디퍼런시어블의 정의였어요. 네, 다시 한번 가물가물한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디퍼런시어블하다는 뜻은 이게 성립하는 거죠. 여기서 단 epsilon 1, epsilon 2는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에 epsilon 1, epsilon 2도 0으로 수렴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epsilon 1, epsilon 2였어요. 그러니까 epsilon 1, epsilon 2는 일종의 뭐 함수인 거죠. 델타 x, 델타 y에 대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컨스탄트가 아니고 좀 변하는 값이에요. 자, 그럼 이 수식에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델타 t로 나눠 볼게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나눠 주겠죠. 분모에 델타 t가 들어가는 거죠. 델타 t가 0으로 가는 거지 0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 근데 델타 t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x, 델타 y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변화량이 작아지면 xy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xy 변화량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자, 이 관계를 명심하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dg dt라는 거는 델타 t, 델타 g의 이 변화량에 비해 극한값인 거죠.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예. 그러니까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이거의 극한값이 dg dt가 되는 거고, 이제 오른쪽을 쳐다보면 t가 변한 거에 대한 x값의 변화량의 비. 그렇죠? 그것이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dx dt겠죠. 순간 변화율이죠. 맞죠? 이거는 각각 이 g하고 h 자체가 디퍼런시업을 하다 그랬으니까 이 델타 t, 델타 x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미분 가능 디퍼런시업을 한 거니까. 그래서 델타 t가 0으로 가면 이것은 dx dt로 가고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dy dt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것은 같이 dx dt, dy dt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퍼런시업을 정의에 의해서 델타 x, 델타 i가 0으로 가면 이 엡실론들은 0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황은 이것은 0으로 수렴하고 이것은 dx dt로 수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것은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f가 디퍼런시어블 하다라는 조건에서 사실 오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앞으로 뭐 여러분들은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뭐 미분값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립하는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제 요 룰을 마음속에 넣어놓으면 되죠. 이게 딱히 뭐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그런 수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어려운 수식은 아니죠.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립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배웠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그젠플을 한번 볼까요? 지금 Z가 이런 수식에 의해서 XY에서 결정되고 XY는 또 변수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관계죠. 이랬을 때 dgdt를 구하는데 단 t가 0일 때에 0일 곳에서의 dgdt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수식을 좀 다시 써볼까요? dgdt는 좀 전에 배웠던 수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x에 대한 g의 편미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 값은 안 변하는 상태에서 x 값에 대한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미분을 하되 뭐라 그랬어요? y는 상수로 생각한다 그랬죠. y를 상수로 생각하고 x만이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2xy 3y 4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번에는 여기서 x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y만이 변수라고 생각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3 곱하기 4 여러분들 좀 알고 좋겠으면 3x인데 거기에 4y 3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순간 변화율을 구해야 되겠죠. dx dt는 뭐예요? 그냥 2 곱하기 코사인 2t일 거고 dy dt는 그냥 이거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t가 0이면은 t가 0이면 아이고 t가 0일 때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t가 0이면은 x는 어떻게 돼요? x는 t가 0이면은 사인 0이니까 0이고 t가 0이면 y는 코사인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이것이 x가 0이니까 y는 1이고요. 3이 되겠고 t가 0일 때 이것은 0이 되겠네요. t가 0일 때 이것은 2가 되겠고요. t가 0일 때 이것은 0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t가 0일 때 이 순간 변화율은 여기가 3, 그렇죠? 곱하기 요거 2 더하기 요거 0 곱하기 또 0이네요. 그러니까 6 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그젠플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줄줄 써놨는데 봅시다. 뭐라 그랬는지. pressure, 압력을 나타내는 게 변수가 P고 volume, 부피를 나타내는 변수가 V, temperature, 온도를 나타내는 변수가 T예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pressure, volume, temperature냐 하면 ideal gas, 이상기체. 뭐 화학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죠? 이상기체라고 불리는 화학에서 배우나요? 이상기체 1몰. 이상기체 1몰의 이게 몰이라는 거는 이 기체 분자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상기체 1몰의 압력, 부피, 온도가 있는데 그것이 이러한 수식을 항상 만족시킨다고 하죠. 이게 무슨 법칙이죠?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그래서 PB는 뭐 8.31 곱하기 T. 자, 이랬을 때 the rate at which the pressure is changing. 그러니까 뭐예요? 부피가 변하는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언제냐 하면 템퍼러처가 300켈빈이고 300켈빈인 상태에서 온도의 변화율이 0.1K per S니까 세컨드가 되겠죠? 세컨드이고 그 다음에 볼륨은 100인 거예요. 볼륨은 100인데 볼륨의 변화율이 0.2 리터 per second.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온도하고 부피가 변하는 거죠. 온도하고 부피가 변할 때 그럼 압력도 변해야 되겠죠. 이 관계를 만족시키려면 변할 때 이 압력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 수식을 항상 만족시키려면 세 가지 변수 P, V, T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변하면 나머지 하나도 같이 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와 T가 P를 결정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물리니까 각각마다 다 메트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위가 있어요. pressure는 압력은 파스칼로 하죠. 파스칼로 하는데 여기는 단위가 높네요. 킬로 파스칼. 그 다음에 볼륨은 리터 하고 템퍼러처는 켈빈. 이게 절대 온도의 단위죠.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P가 VT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P는 T와 V를 변수로 갖는 함수 값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변화율이라는 건 지금 다 시간, 초에 대한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을 T라고 놨을 때 dp, dt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시간 t에 대한 p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그러면 p가 t와 b를 갖는 이변수 함수의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방금 이제 식을 쓰면 두 가지 temperature T, P, dt, dt.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걸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볼륨은 100이고 온도는 300인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미 주어졌어요. 요게 각각 얼마냐 하면 온도가 increasing at a rate 0.1K per secon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0.1인 거죠. increasing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양수가 되겠죠. 만약에 decreasing이라고 썼으면 마이너스 0.1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은 요거죠. 변화량이에요. 변화율 0.2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요 수식에서 b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t가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8.31에 b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t를 상수로 생각하고 b가 변수인 거예요. 8.31에 t는 그대로 있는데 b분의 1을 미분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의 값은 b가 0이고 t가 300이니까 100분의 8.31 요거는 b가 100이고 t가 300이니까 100의 제곱에 마이너스 8.31 곱하기 3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고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고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네, 제가 뭐 그것까지 계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답을 적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물리니까 단위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물은 게 find the rate at which the pressure is changing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를 쓸 때 킬로 파스칼 per second 이렇게 끝에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연습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사항을 봅시다. 자, 이번에는 z값이 xy 이변수 함수에 대한 함수값이고 그런데 여기서 x는 st를 변수로 갖는 이변수 함수의 함수값이고 y는 또 st를 변수로 갖는 이변수 함수의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은 z값은 x, y 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x, y 각각은 또 st 요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결국 상황은 z값이 st 이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당연히 이 s에 대한 z의 편미분값 또 t에 대한 z의 편미분값을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s에 대한 z의 편미분값은 앞에서 우리 일변수에서 그러니까 뭐 여기 변수가 하나 나왔을 때랑 비슷하게 앞에서 봤던 체인룰과 비슷하게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게 x, y 두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끼워놓은 꼴이다. 그렇죠? t에 대한 z의 편미분값도 마찬가지인 거죠. 같은 형태로 써줄 수가 있다. 뭐 증명은 비슷해요. 요건 이제 이 상황에서는 요걸 할 때 t 값은 안 변한다. 딱 픽스돼 있다고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증명은 마찬가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 관계만 생각하면 쉽게 머릿속에 넣어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Z가 XY에 의해서 결정되고 X는 S와 T에 의해서 결정되고 Y도 S와 T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을 때 S와 T에 대한 이 Z의 편미분을 봐라. 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식을 한번 써보면 되겠죠? 요거는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게 x가 있으니까 요게 왜 여기 라운드 표시하는지 알겠죠? x 값이 s와 t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느 한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의 경우랑 다르게 여기는 라운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면 요 하면 자 그러면 이 식에서 y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sin y도 상수인 거죠. x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2x 부분만 미분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입장을 바꿔서 x가 상수라고 생각하고 y가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그다음에 이것은 이 식에서 s가 변수고 t는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t제곱이 될 거고 제가 지금 뭘 y죠 이게 t가 아니죠. s제곱 t에서 t를 상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t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ex의 sin y의 t의 제곱 그렇죠? 더하기 2x cosine y의 st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xy와 st가 섞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음 자체는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물음 자체는 z가 s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미분을 물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결과물이 되는 수식도 s와 t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여기 x, y 부분을 이제 s와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2의 뭐 st의 제곱 이 x를 묶이니까 그다음에 sin y는 sin의 s제곱 t 그러나 여기 t가 있으니 t제곱 그다음에 2의 st의 코사인 y자리에다가 제곱 t 뭐이 정도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s와 t만의 식이 되니까 의미가 있는 답이 되겠죠. 얘기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봅시다. 그래서 요것은 한 거고요.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게요. 여러분들 직접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을 좀 봅시다. 이번에는 W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이 X, Y, Z, T 4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X는 X equal X, UB 이렇게 쓰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뜻은 X의 값이 그냥 U와 B라는 두 개의
변수를 가지는 함수 값에 해당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즉, 그냥 쉽게 얘기하면 x값이 u, v 두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y도 마찬가지고요. z도 마찬가지고요. 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상황은 w는 x, y, g, t 네 개의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각각의 x, y, g, t는 u와 v 라는 두 변수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w의 값은 이 uv 이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당연히 뭘 묻고 싶겠어요? 이 u와 b에 대한 이 w의 편미분 값을 알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guess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건지. 이것의 편미분은 매개가 되는 걸 다 동원해요. 어차피 이제 증명은 어차피 다 똑같아요.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식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알려주려고 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죠? 또 매개가 되는 거 y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매개가 되는 게 g가 있죠? 마지막으로 t가 있죠? 이거. 네, 이게 성립합니다. 책에 보면 이제 그 여러분들 책의 968페이지에 보면 빨간 박스로 일반적인 버전의 체인 룰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면 괜히 말만 길어지니까 이렇게 좀 그냥 이그젠플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변수의 개수가 변하더라도 얼마든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건지 개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써놓은 게 그 988페이지의 빨간 박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그젠플 한번 봅시죠. 자, 보면 U가 있는데 이게 어때요? X, Y, Z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X, Y, Z 개개는 각각은 R과 RST 세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황은 U가 X, Y, Z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X, Y, Z 각각은 RST 세 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이 RST에 대한 UU의 편미분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인 S에 대한 U의 편미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example에서는. 그러면 그냥 뭐 어려울 건 없죠. 그냥 체인 룰에 해당하는 식을 써주면 되겠죠. 중간에 매개가 되는 게 X, Y, Z니까 Y죠 이번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가 여기 바로 써볼게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만 변수고 yz는 상수인 거죠. x만 변수고 나머지 yz는 다 상수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미분하면 그냥 4x 3승의 y가 되겠죠. 이 y제곱 g 3승은 안 변하니까 값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 식에서 s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하는 거면 이거는 r의 2t가 될 거고요. 여기서 y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x 4승의 1에 2y g 3승 y에서 s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r의 2s 2의 마이너스 t 여기서 z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0 더하기 y제곱에 3z의 제곱 맞죠? 이것은 z에서 s만 변수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r제곱의 sin t예요. 자, 근데 이제 r이 2고 s가 1이고 t가 0이면 x 값은 어떻게 돼요? 2, 1, 2의 0이니까 2가 되겠죠? y 값은 2, 1, 또 0이니까 이것도 2가 되겠고요. z 값은 2 제곱에 4. 근데 sin 0이 되니까 그냥 0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x가 0이니까 4 곱하기 2의 3승의 2. 요거는 r과 t에 대한 식이니까 r이 2의 0.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차근히 다 해봅시다. 제가 덧셈은 안 하더라도 요 가까이 값에 대해서는 그냥 써볼게요. 2의 4승의 1의 z가 0이니까 이거는 0이 되겠고 이거는 rs가 2, 1, 2의 0승 이거는 또 g가 0이니까 0 될 거고 이거는 2의 제곱 sin t니까 아이고 이게 0이네. 그렇죠? 0. 0이네요. 여기까지 했으면 다 해도 되겠네요. 8, 4, 8이 32에 2가 64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다 0이니까 안 써도 되겠죠? 64 더하기 2면 128 더하기 16 곱하기 4 하면 64 더하면 19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아이고, 할 게 더 남았네요. 자, 다음 보면, 자, 주어진 상황은 g라는 함수는 st에 대한 이변수 함수인데 이것이 또 다른 함수 f와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f 자체는 디퍼런셔블하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g의 st 함수 g의 값은 s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 다음에 x는 s제곱 t의 제곱 y는 t의 제곱 s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g 값이 s와 t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s에 대한 g의 partial derivative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매개가 되는 게 xy잖아요. 그렇죠?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건 사실은 일단 써봅시다. 이렇게 근데 g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는 사실은 함수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랑 같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은 뭐가 되죠? s에 대해서 편미하면 ES가 될 거고요. 이것은 Y를 S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ES가 되겠죠. 저 여기 같은 거를 반복했었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여기 G 대신 F를 쓸게요. 바로 이번엔 T 그러면 요게 X를 T에 대해서 편미분 하면 마이너스 2T Y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T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T를 곱하면 여기다가 T를 곱한 거랑 같네요. 여기다가 S를 곱하면 여기다가 S를 곱한 거랑 같네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요게 동일한 텀에 대해서 EST와 마이너스 EST가 있고 동일한 텀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 EST와 마이너스 EST 있으니까 뭐 0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건 조금 더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은데 Z가 이변수 함수 XY에 대한 함수 값인데 이 함수 F가 second order partial derivative를 갖는데 이것이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계도 함수들이 이게 편도 함수죠. partial derivative니까 편도 이게 편도 함수 그렇죠? 이게 편도 함수들이 연속이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있죠? 이게 편수 함수들이 연속이면 어떻게 됐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나 같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성립하면 요 이계도 함수가 같다.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정리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이고
그 다음에 x는 r과 s에 대한, 또 y도 r과 s에 대한 함수 값이다. 그랬을 때 일단 r에 대한 z의 편미분을 구해보라. 그러니까 뭐 f가 어떤 수식인지 정확히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데까지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체인룰을 동원하면 z는 결국 이제 f의 함수 값이니까 f 넣고 매개 변수가 되는 것들 써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 요거는 우리가 더 써줄 게 없죠. 함수 f가 어떤 건지 안 줬으니까 요것만 쓰면 요게 r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er. 이거는 y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es.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은 er에 es에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묻는 거는 r에 대한 이계 편도 함수를 묻고 있어요. r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뭐냐 이거죠. 이건 무려 우리가 정의만 그대로 기억하면 이 뜻이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어찌됐든 건 편미분이든 무슨 미분이든 덧셈, 뺄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는 프라덕 룰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상수가 있는 거는 밖으로 빼도 돼요. 제가 그냥 차례대로 써볼게요. 덧셈은 따로따로 하면 되고요. 근데 상수를 곱하는 거는 밖으로 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곱하기에 대한 것은 프라덕 룰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에 대해서는 프라덕 룰을 적용하면 되니까 자, 이게 다 공통적으로 2니까 그냥 씁시다. 프라덕 룰 적용하면 앞에 거에 있는 것을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냥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것은 놔두고 뒤에 있는 것을 미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은 파셜 데라버티라고 썼지만 사실 R에 대한 R의 미분이니까 이건 그냥 DR인 거죠. 그렇죠? 요거는 1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요건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X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면 그럼 무언가
그 결과는 XY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렇죠? 맞죠? 요것은 XY에 대한 함수예요. 이거 편도함수. 그렇죠? 편도함수니까 XY에 대한 함수일 거예요. 근데 그 XY가 또 R과 S에 대해서 R과 S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상황을 적용하면 이것도 여기 이 상황에다가 체인 룰을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운드 F, 라운드 X는 XY에 대한 함수. 네, 그 XY가 R과 S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것의 R에 대한 편미분을 구하고 싶으면 또 매개가 되는 걸 집어넣으면 되죠. 매개가 되는 X를 개입시키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음에 매개가 되는 Y를 개입시키고 여기다가 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은 X에 대한 이게 편미분. 그다음에 요거를 예, X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게 2R이었죠? 2의 R 더하기 요거에다가 Y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ES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갖고 와서 생각하면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결과물은 이것도 역시 XY에 대한 함수이겠죠. 그 XY가 S와 T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걸 갖고 와서 쓰고 4개 변수의 변화율 S에 대한 4개가 되는 걸 갖고 와서 되겠죠. 이것은 요것은 또 이번엔 뭐예요? X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ES. 이것은 Y를 S에 대해서 미분하면 ER. 그렇죠? 자, 그럼 결과를 써봅시다. 자, 여기서 요게 F 대신에 G를 썼으니까 요 녀석을 F 대신에 G를 씁시다. 그냥. 그렇게 쓰면 2 곱하기 라운드 Z
라운드 x에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니까 4r 제곱에 여기 f 대신에 z를 쓸게요.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기는 여기 있는데 SR 4RS네요. 그렇죠? 4RS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계도 함수들이 연속이라는 거에 의해서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G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렇죠? 같은 거라고 놓고 나머지를 보면 ES 여기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죠? 혹시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R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덧셈이니까 따로. 근데 여기 R로 써야 되는데 제가 S로 써버렸네요. 이게 통째로 다 틀렸네요. 이게 고쳐야죠. 그러면 R 여기도 R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R에 대한 미분인데 프라덕 룰을 적용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R 중괄호가 착각한번 하면은 아이고 수습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여기 R로만 붙이면 되겠지요? R 맞죠? 그러면은 X R에 대한 거니까 ER 여기서도 바뀌네요. X를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ER Y를 R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가 ES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가 문제네요. 여기.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면 요게 이제 그래서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X는 XY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XY는 R과 S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묻고 있냐면 S를 R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R과 S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인디펜던트예요. R과 S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예요. R은 R대로 값이 변할 수 있고 S는 S대로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R, S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S가 있는데 이것을 RS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어쨌든 라운드 R을 쓴다는 거는 라운드 S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R과 S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S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R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예요. 근데 거기 미분당하는 값 자체가 또 S 그 자체니까 이 녀석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고정되어 있는데 R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R이 움직이든 말든 S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율이 0이에요. 의미를 알겠어요? 라운드 R이 있다는 건 라운드 S도 있다는 거죠. 라운드 R이 붙었다는 거는 S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R만 바뀔 때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고정되어 있는 S가 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하지 않는 거죠. 고정되어 있으니까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RS는 서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라서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R이 변한 거에 대한 S의 변화율 이런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상관없죠. R이 아무리 변해도 S는 안 변하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라운드 R을 생각한다는 거는 뭐야? 다른 변수도 고려를 한다는 거죠. 근데 라운드 R을 생각한다는 거는 이 두 변수, R에 동반되는 독립 변수는 S죠. R과 S가 두 변수로 있는 건데 그래서 라운드 R을 생각한다는 거는 S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R이 변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R이 아무리 변해도 S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화율은 0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 ER 여기 S 2니까 이것도 4RS죠? 4RS에다가 요 녀석이나 같죠? 왜냐하면 요 조건에 의해서 여기서도 4RS가 나오고 여기서도 4RS가 나오니까 합이 RS에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두 개를 바꿔 써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 텀을 생각하면 ES, S2니까 4의 S제곱. F 대신에 G를 씁시다. 네. 그러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습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 파셜 데리버티브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잘 익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implicit function, 음함수로 변수 간의 관계가 주어진 경우에 이런 편미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앞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한번 잘 읽어봅시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 책에 보면 빨간 박스를 넣어서 이제 공식 같이 써놨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외워서 써도 되고 일단은 좀 의미를 잘 파악을 하면
의미를 좀 파악을 하면 굳이 공식을 힘들어 외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 요거예요. XY 두 개의 변수가 있죠? XY 두 변수가 있는데 이 관계를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Y 프라임을 구하라. 그러면 Y 빼고 변수는 X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을 구하라는 거는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 dy dx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구하라는 거는 또 어떤 의미냐면 자, y 값이 x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구한다는 거는 x 값이 변하면 y 값이 x 값이 y 값을 결정한다. 또는 x 값이 변하면 y 값이 변한다. 했을 때 그 x에 대한 y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y 프라임이라는 거는 dy dx를 구하는 거고 그 전제에는 y가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수식을 이용해서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캐피털 F, 대문자 F를 쓴 거가 이제 xy에 대한 이변수 함수인데 이렇게 수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함수 f의 값은 xy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사실은 y가 또 x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 x는 x를 결정하고 말장난 같지만 f, xy가 있는데 이 두 개가 x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첫 번째 체인 룰에 해당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체인 룰을 생각을 하면 결국 x에 대한 f 값의 순간 변화율은 중간에 매개가 되는 걸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요 x하고 ex하고 실제로는 같지만 요런 형식적으로 보면 요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x고요. 요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x, y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x는 여기에 해당하는 x인 거죠. 그렇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xy는 요 관계를 만족을 하기 때문에 함수 f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얘는 항상 0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x3승 더하기 y3승은 6xy라는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xy가. 그렇죠? xy가 그 관계를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의 식은 함수는 항상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죠, 함수값이. 그러니까 x에 대한 x로 f를 미분해도 x가 변했을 때 f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f값이 안 변하잖아요. 변화량이 0이니까 df, dx는 항상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건 항상 0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을 채워봅시다. 자, 요 f에 대해서 자, x에 대해서 요 f를 편미분하면 3x 제곱 빼기 6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를 미분한 거니까 1. 그 다음에 요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y 제곱 빼기 6x.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그거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따라서 dy dx는 등식에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 거를 넘기면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6y 3y 제곱 빼기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 책에 이제 공식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 지금 구한 거죠. 우리가 공식 같이 쓰면은 dx, d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책에 공식으로 썼죠? 네. 이렇게 해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변수가 3개 등장했어요. x, y, z. 3개가 등장하는데 x, y, z가 서로 이러한 방정식을 항상 만족시켜요. 그렇게 되면 x, y가 변하면 뭐 g 값이 변하고, 이 3개 변수 중에 어느 2변수가 변하면, 값이 변하면 나머지 한 변수도 그에 따라서 값이 변하고 결정되겠죠. 그런데 질문은 라운드 G 라운드 X와 라운드 G 라운드 Y를 묻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질문이 뭘 전제로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는, 그러면 Z 값은 XY에 의해서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Z 값은 XY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Z 값이 XY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XY한테 자유를 준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XY는 이 상황에서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Z 값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로서의 XY를 생각하면 XY는 서로 자유로운 거예요. 영향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Y 자체는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변수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거는 앞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3변수 함수 f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러면 f는 x, y, z 세 변수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서 z가 x, y에서 결정되니까 결국 x, y 두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황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체인 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x에 대한 편미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것에 요 상황을 이용해서 체인룰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요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요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요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x는 여기 있는 x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XYZ는 항상 이 관계를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는 어때요? 항상 값이 0인 거죠. 상수함수인 거죠. 따라서 함수가 항상 상수함수인 거죠. 항상 0을 값으로 가지니까 변화율이 없죠. 그렇죠? x가 아무리 변해도 xy가 아무리 변해도 f는 변하지 않아요. 값이. 변화율이 0이니까 항상 0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f를 x로 편미분하면, 그렇죠? 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6yz 일 거고, x를 x로 편미분한다. 그러니까 그냥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 계산하기 전에 요걸 먼저 보면 이건 어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상황에서는
요 x라는 거는 여기는 x죠. 그래놓고 partial x에 대한 편미분을 생각을 하니까 두 변수가 있는데 y는 고정돼 있 상태에서 x 값이 변할 때 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분당하는 녀석이 y잖아요. y는 지금 요 말 안에 y는 상수로 고정돼 있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 있으니까 y 값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변화율이 0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0이 돼 버리는 거니까 요 왼쪽 이걸 굳이 구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죠? 지금 0. 그다음에 f를 z에 대해서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3z의 square 6xy. 그리고 사실은 요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값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런 등식을 얻은 거죠.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하기로는 z값이 xy에서 결정되는 관계로 생각하고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수식도 x와 y로 되어 있는 수식이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죠. 그게 제일 이상적인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z값을 xy로 나타내서 쓰는 게 이렇게 용이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z가 들어가 있는 걸 허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결국 보면은 결국 요 관계를 생각하면 요걸 구한 거랑 마찬가지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그 공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복잡하게 뭐 공식을 자꾸 여러 개를 외우면 그게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좀 잘 해서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해서 차근차근 쓰면은 뭐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기 바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식을 쓰는 거랑 공식만 외워가지고 공식을 쓰는 거랑 좀 달라요. 공식만 외워가지고 쓰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저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여기에다 저걸 적용하는지 저게다 이걸 적용하는지 뭐 헷갈리겠죠. 왜냐하면 의미를 생각을 안 하니까. 예.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